전화 통화를 나눠 보니까 주사 치료 받으시는 분들은 꽤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담이 없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근데 주사 치료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다고 들었는데 뼈 주사도 많이 맞으신 것 같고 증식 주사도 있는데 이 두 주사의 차이점이 뭘까요? 네, 먼저 주사 치료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관절이나 이제 힘줄하고 뼈하고 달라붙어 있는 접합부에 이제 시행하는 많은 이제 용액들을 이용한 이제 주사 방법을 주사 치료라고 보통 부르고, 네. 뭐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뼈 주사라는 것도 있고요. 요즘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중식 주사, 이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주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뼈 주사는 이제 뼈에 놓는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제 어머님들이 뼈 주사라고 부르시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이용한 이제 관절강내 또는 이제 건인대 부착부에 이제 시행하는 주사를 뼈 주사라고 부르게 되고요. 네. 장점은 강력한 이제 항염증 작용으로 인해서 통증이 드라마틱하게 사라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이제 호르몬 제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할 때는 감염에 좀 취약하다거나 이제 피부 피하 조직에 이제 지방 세포가 위축이 되면서 살이 움푹 들어간다거나 이제 탈색이 좀 된다는 그런 부작용 등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고요. 증식 주사라고 하면 이제 고농도의 포도당 용액을 이용해서 힘줄하고 이제 뼈하고 달라붙어 있는 부착부 이제 오히려 주사를 놓게 되면 인위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제 세포들이 증식이 일어나고 굵어지고 단단해져 가지고 기존에 있는 인대나 이제 힘줄들이 더 이제 강해져서 자기의 이제 관절을 다시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시행하는 이제 주사를 중식 주사라고 합니다. 네, 일단 증식 주사는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주사라고 하니까 기존의 다른 주사 치료들과 좀 더 복잡한가?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증식 주사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중식 주사는 우선 이제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찾아서 이제 의사들이 이제 약물을 이제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농도의 삼투압 용액이기 때문에 약제의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서 주변 조직에 오히려 염증 반응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중식 주사를 맞게 되면 3, 4일 정도는 이제 통증이 이제 있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 이제 뭐 혈관을 증식시켜주는 이제 세포들, 그다음에 이제 회복을 하는 세포들이 모이게 되면서 성장인자들이 이제 생성되게 되면서 나중에 되면은 그로 인해서 이제 조직 손상된 인대들이 점점 굵어지고 단단해지게 된다는 게 그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증식 주사 치료 과정을 살펴봤고 이 치료를 받고 그래서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데 실질적인 치료 사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식 주사 치료 첫 번째 사례가 60대 남성분이신데요. 무릎 인대가 안 좋으셨나 봐요. 네, 첫 번째 환자분은 63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등산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릎에 이제 통증이 무릎 내측에 생기셨다고 하셨고, 많은 병원에서 이제 연골도 상했고 주변에 인대도 상했으니까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환자분은 수술은 너무 이제 겁도 나고 부담을 스러워하셨고, 이제 시술 전에 시행한 MRI 영상을 보시면 내측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는 쿠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변연부에서 이제 손상이 되었고, 그 연골과 이제 경골이라고 하는 아래쪽 뼈를 잡아주는 이제 인대도 상에서 부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주사 치료를 총 이제 5회를 시행을 하셨습니다. 시술하고 나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시행한 추시 MRI에서는 이전에 보였던 이제 반월상 연골 변연부 및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인대의 부종이 줄어들어 있음을 보실 수가 있고, 네네. 이분은 지금 이제 특별한 불편감 없이 다시 이제 등산 조심스럽게 잘하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네, 수술 권유까지 받으셨던 분인데 주사 치료 5회만으로 많이 좋아지신 사례 저희가 만나봤고요. 다음 사례는 70대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 역시나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계단 오르내리면서 무릎이 안 좋아졌다는 걸 확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다음 환자분은 이제 74세 되는 이제 어머님이시고요. 계단을 이제 걸을 때 그리고 오르내릴 때 통증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도 이제 시큰시큰하다고 하셨고요. 이제 시술하기 전에 시행을 한 이제 MRI 영상에서는 대퇴과라고 부르는 대퇴골 위쪽 뼈에 이제
중앙 부위에 연골이 떨어져 나가면서 연골 밑에 속에 있는 이제 뼈가 이제 부종이 생겨서 하얗게 뼈가 변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주사 치료를 총 이제 4회를 시행을 하셨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약물이라든가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도 열심히 하셨고요. 시술한 다음에 시행한 영상에서 보시면은 손상된 연골이 다소 이제 회복이 되고 연골화 부종이 많이 줄어들어서 환자는 지금 현재 증상 그렇게 크게 호소하시는 불편감은 없으시고 일상생활 계단도 잘 오르내리고 잘하고 잘 지내시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네, 역시나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신 사례 만나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무더위는 이제 퇴행성 관절 환자들에게 좋지 않은 계절이라고 하다 보니까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안내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고민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BS 건강 콜센터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시각은 3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 전화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많이 더우시죠? 아니, 오늘은 좀 시원하네요. 아유, 다행이네요. 연세가 예. 올해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 내가 만으로는 80이고. 네. 아, 우리 만으로 해요, 어머님. 만으로. 여자의 나이는 만으로. 네, 네. 80세. 주민등록사로는 78이고. 아, 네, 네. 만으로는 80이고요. 그럼 저희가 이 자막으로 70대 후반이라고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예. 불편하신지 우리 이경훈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한번 통화 나눠보세요. 예.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예. 예. 무릎이 어디가 불편하신지 어떻게 불편하신지 말씀 한번 주십시오. 아, 무릎이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예, 중심이 안 잡히고 너무 아파요. 그 수술이라고 하는 거면은 무릎의 수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연골을 엮거든요. 인공관절을 하신 게 아니고 인공관절, 예. 예, 인공관절을. 예. 보통 어떻게 불편하시나요? 지금 이렇게 가만히 계셔도 통화를 하실 지금도 아프신가요? 아, 가만히 있으면 아프지는 않은데, 예. 이제 걸나가면은 허리가 또 그 4번, 5번이 뼈가 탈출이 돼갖고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허리로 인해서 그런가 이제 무릎이 저리면서 오른쪽으로 그 뼈가 탈출이 돼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참 너무 힘듭니다. 아파서 안에 빠질라고 해요.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은 언제 하셨을까요? 몇 년 전에? 인공관절 수술 작년 7월 14일 날 했거든요. 아, 1년 정도 되셨네요. 지금 예. 정기적으로 무릎에 대해서 수술 받으신 병원의 의사 선생님을 만나보고 있나요? 만나봤는데 그 엑스레이로는 잘 됐다고. 그런데 도저히 이렇게 계단은 아무리 아픈 계단도 따박따박 이렇게 이제 두 발 다 뜯어야 되고 아예 이렇게 조금이라도 조금 오그를 나가면 막 땅가시 찌른 것만으로 그렇게 아프고 또 물론 무릎 뼈가 찌른 것만으로 그렇게 아픕니다. 인공관절 시행하신 지 지금 1년이 되셨다고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은 1년 넘었지. 넘으셨어요. 네. 예. 보통 인공관절을 하게 된 직후에 바로 이제 안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니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통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점점 일반적으로 좋아지시게 됩니다. 제가 엑스레이를 못 봐서 제가 예. 좋아지기는 전혀 아니고 더 안 좋아집니다, 지금. 예, 그 엑스레이를 제가 못 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제 뭐 예. 일단은 의사들이 볼 때 정렬 상태나 이런 거 기구의 이완이라든가 감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되고요. 예. 만약에 인공관절 삽입물 상태가 양호하고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면밀하게 주시를 하시는 게 중요하시고 어머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을 때 다리가 이제 저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보통은 이제 다리 이제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발까지 이제 저리시는 증상이 만약에 주가 되거나
보행하실 때 종아리가 터질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허리에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나 뼈 같은 이제 허리 쪽에 있는 뼈가 신경을 누르는 척추관 협착증 같은 질환도 이제 또한 무릎, 허벅지, 종아리, 발까지에 이제 생기는 통증이라던가 저림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도 이제 함께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어머니. 세월이 조금은 이제 몇 달을 가서 지나면 그렇게 될 것 같아. 지금 전번에는 안 저렸는데 무릎이 이렇게 저리고 허리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보통 저림을 호소하시는 많은 분들이 허리에 문제가 있으신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예. 허리를 보시는 이제 의사 선생님을 뵈러 가시면은 만나러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일단 통증이 너무 심하다라고 호소를 하셨는데요. 일단 그 수술 부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요. 또 허리가 안 좋다고 하셨으니까 허리에 있는 신경이 어떤 압박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허리나 무릎을 다 같이 보는 그런 전문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전문 병원을 찾으셔서 좀 통합적인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저 64세요. 64세. 굉장히 젊으신데 무릎이 안 좋으신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이경우 원장님과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말씀 한 번만 주세요. 저 계단 오르 내릴 때 너무 아프고요. 네, 작년 7월 달에 시술을 받았거든요. 그 연골이 파열이 됐어요. 양쪽 다. 아이고. 네. 그래서 시술을 받았는데 오른쪽은 그래도 걸을만 하고요. 왼쪽은 걸을만 하고요. 예. 오른쪽은 계속 아파요. 예, 그래서 주사 치료를 한 3번씩 4번 정도 받았고 5번, 한 번 받았고요. 그리고 약을 계속 먹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계속 아픈 게 가라앉질 않아요. 그래서 걸을 때도 계속 절뚝절뚝하면서 운동은 계속 해야 되니까 계속 걷고 있는데 너무 아파요, 계속. 어머니. 그런데 한쪽은 3기에 왼쪽은 3기에서 4기 넘어가는 단계라고 하고 네. 오른쪽은 지금 뼈와 뼈끼리 닿는 거라고 하거든요. 4기라고 하거든요. 예. 엑스레이로 보고 아마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는 MRI를 해봤어요. MRI도 그렇고 이제 중기 예. 또는 이제 말기 3 아까 전에 제가 이제 1, 2, 3, 4단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3기 또는 4기라고 하시면은 중후기 또는 말기의 관절염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1년 전에 이제 내시경 수술로 연골 파열이 된 걸 다듬어 줬다고 했는데 이제 연골이 네네. 아까 쿠션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예, 연골을 다듬어 주게 되면은 대신에 이제 그 자극으로 인한 통증은 조금 줄어들 수가 있지만 접촉 면적이 이제 뼈끼리 닿는 접촉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뼈에 마모가 오고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 자체는 막을 수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수술한 이후에 뭐 체중 감소도 하시고 과도하게 쪼그려 앉거나 계단 타시는 것도 좀 피하시고 약이나 주사 치료를 일단 해볼 수가 내시경 시술하신 다음 해보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고 점점점 이제 아프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다리의 힘이 점점 심해진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관절염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사인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머님의 나이가 64세시니까 만약에 휜 다리가 있고 바깥쪽의 관절의 상태가 괜찮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뭐 휜 다리 교정술을 뭐 해보신다거나 뭐 이제 또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 같은 것도 고려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전체적으로 무릎의 안쪽과 바깥쪽 관절이 다 이제 여러 군데 관절이 이제 상해 있으신 경우라면은 때때로는 이제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없고 하시다면은 이제 인공관절도 때때로는 고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거는 이제 큰 수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를 또 세세하게 좀 받아보시고 비술적 치료를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비술적으로 예, 줄기세포나.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밀 검사,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해보신 다음에 이제 뭐 네네. 줄기세포에 적응증이 된다면은 줄기세포 뭐 해보실 수도 있으실 거고 만약에 그거가 이제 휜다리가 변형이 심하다라고 하면 그 변형을 좀 교정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머니 지금 다리가 좀 휘신 상태이신가요? 약간
O자 모양으로. 쉬었다고 네. 전에보다 쉬었다고 줄기세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고 그것도 발을 잡으면서 해보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원장님 휜다리 같은 경우는 휜다리 교정술을 받으면 어떤 도움이 있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모형으로 설명을 드리면 무릎이 이제 휘게 되시면은 이 관절이 이제 연골이 상하시게 되면은 그게 쿠션 역할을 못 하게 되면서 이제 무릎이 한쪽으로 이제 쏠리게 되는 현상이 생기시게 되고요. 네. 수십 년 동안 이 한쪽으로만 무릎이 그 체중이 집중된 관절만 수십 년 쓰시게 되면은 뼈와 뼈끼리 이제 마모가 일어나게 되는 관절염이 점점 진행이 되십니다. 그리고 휜 다리 상태에서 계속 이제 눌러버리면 점점 이 관절은 더 이제 휘게 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휜다리의 변형이 심하시고 그쪽으로 계속 체중이 가시는 분들은 단순 줄기세포만으로는 조금 이제 좋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무릎의 축을 옮겨주는 휜다리 교정술을 하면서 이제 줄기세포를 같이 하시면은 이제 연골 재생의 효과 및 통증 경감 그리고 관절염이 진행되는 속도를 지연을 시켜주는 이제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화 주신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젊으신 편이세요. 60대 초중반이신데 사실 무릎의 상태는 조금 많이 나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기 말기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비수술 치료만으로는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치료를 복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릎 전문 병원을 찾아서 좀 전문적인 치료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